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방통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니까요, 지금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을 소추를 했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 안을 안을 올렸죠? 다 만들고 곧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아까 8월 10 며칠이 이제 박문진 네. 이 여기가 이제 MBC의 그 저기 실질적인 그 감독 기구죠. 네. 예. 근데 박문진 이사가 9명이 있죠. 네. 그게 333일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3자리, 야당목 3자리, 여당목 3자리. 그러니까 뭐 KBS 이사도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여당 그 이제 집권 세력 중에서 3분의 2를 가져가고 네. 야당이 이제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면 안정 과반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고 주로 이제 MBC, KBS 사장과 그 밑에 뭐 사장이 교체되면 이제 줄줄이 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교체되죠. 뭐 정치부장 네. 다 이렇게 그냥 줄줄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KBS는 뭐 이제 박민 사장으로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데 그 박문진 그 이사들 임기가 이제 8월 10 며칠인가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저기를 누가 그거를 작업을 하는가? 그걸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정지, MBC 박문진의 이사진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되겠다. 정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그 정도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서 이제 탄핵 재판을 받아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예. 근데 일단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순간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돼갖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 뭐 이런 속셈이죠. 지금 방문진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5인 체제로 위원회 체제입니다. 이 독임 부서가 아니라 위원회 체제인데,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제 그 김홍일 위원장. 왜 2명밖에 없냐면 이게 국회에서 추천이 3명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 추천이 이제 2명이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누굴 추천했냐 그러면 최민희를 추천했었어요. 그때 그랬었죠. 네, 최민희를 추천했는데 문제는 이 방송통신위 법에 방송유관기관에 그 3년 근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최민희가 무슨 저 관련 단체 거기 부회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짭짤하게 돈도 받고 아주 잘 지냈어요. 네. 거기다가 또 법적으로 법이 또 이제 해서 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때 네. 해서 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니 이게 지금 내부 규정 위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 도저히 이제 임명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지명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최민희가 선거 출마하려고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과방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2인 있는 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가로 사람을 하질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이게요, 만약에 이제 구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3대2 구조가 돼요. 여당이 3, 이 다음에 야당이 2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통위에다 무게를 실어주는 거잖아요. 누굴 또 탄핵시켜도 방통위가 움직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죠. 그래 놔놓고 이거 2인 체제가 위법이다 그러는데 이거 위법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바로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저런 무지막지한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작년이었죠.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려고 하니까 그냥 사퇴를 했고 네. 그 후임으로 현재의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그걸 이제 피해간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저런 술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왜 MBC가 저가냐면 정말 MBC는요 거의 노용 방송입니다. 그렇죠. MBC는요 사장 뭐 이런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노조 간부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미 그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노조연장 출신들이 사장을 맡는 그 기이한 구조가 바로 MBC에 있으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냥 저 방출되고 어디 뭐 저 송신소로 저 이 쫓아내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탄압이 됐어요. 그렇게 잘 헤쳐먹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JTBC도 뭐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오로지 MBC에만 지금 모든 거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여러분 보도한 거 보셨죠? 그동안 MBC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보도한 것들 또 이 한 것들 정말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만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이 정권 방송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언론의 어떤 기본을 하는 방송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 확인만이라도 좀 하고서 네. 방송해라. 예.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되지가 않아요. 왜냐? 노조 간부나 노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또 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요 손석희가 또 MBC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네, 이거는 네? 손석기를 뭐 친정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인연을 뭐 내세우면서 뭐 11년 만에 MBC 복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뭐 어떤 포석으로 보느냐. 차기에 이재명이나 뭐 조국이나 이런 좌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 손석희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네. 슬슬 지금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MBC라고 하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 거의 이 극단적인 양극 정치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정치적 흉기 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지금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자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결코 여기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예. 저는 손석희라는 분이 뭐 언론인 뭐 존경하는 언론인 누구냐 여론사 하면 항상 1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뭘 했습니까? 그 주차장의 의문이 풀렸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뭘 했는지 의문이 풀렸나요? 그리고 그 과천 그 주차장 사건 때 네. 손석기가 운전대 잡았는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모 네. 여인 네. 이게 문제 풀렸어요? 또 거기다가 또 기자를 또 뭐 요구하는 협박하는 기자를 뭐 또 뭐 폭행하고 했잖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조주빈한테 돈을 줬지 않습니까? 네, 조주빈. N번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주빈한테 돈을 줬습니다. 네. 자, 감독님 그 기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조주빈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수천만 원 줬잖아요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람을 MBC JTBC가 계속 그려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다는 것도 네? 웃기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진짜. 순회 특파원이라고만 한 3년인가 했잖아요. 네. 뭐 베이스를 도쿄에 두고 뭐 여기저기 자기 다니고 싶은 세계 유람 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뭐 리포트 하나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코가 깼는지 왜 JTBC가 손석희를 데리고 있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JTBC가 굉장히 경영이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기자들 한 30% 잘랐어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석희도 그렇죠. 그 뭐 수억 원대 뭐 월급 받고 제가 알기로 거의 뭐 10억 가까이 월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봉을.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MBC로 다시 이제 갑니다. MBC에 가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대요. 아니 도대체 MBC는 이게 지금 저는요 솔직히 하게해서 저도 언론이지만 이런 식의 의문이 있는 의혹이 있는 더군다나 그렇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뭐 정의로운 척 뭐 하던 사람이 아니 조주빈한테 돈 주는 거에 대한 해명도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MBC 노조가 지금 의혹을 해명하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MBC 와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요? 도대체 국민들은 그 텔레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도대체 이 인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바로 MBC에 지금 현재 있는 사장 다 지금 노조 출신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사회 이사장 권태선 씨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다 이들이 지금 해먹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MBC가 사형 방송이면 저희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MBC는 공영 방송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진행자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 이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뭐 거의 100% 이제 기정 뭐 사실이고요. 예, 네. 거기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을 하고 MBC의 저 지배구조 박문진 이사진 교체 예정대로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오히려 그 다음 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론을 어떤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뭐 스피커처럼 쓴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언론은 또 이 공기이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C는 그 언론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어떤 이 사실관계 이게 지금 접근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팩트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교수 취재한다고 가서 경찰 사칭한 아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칭해서 기자 결국은 뭐 기소가 돼서 뭐 벌금인가요?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아니 아무리 취재를 하면서 그렇지 그거를 사람을 자기가 경찰이라고 그러고 속여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이제 그런 것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공영방송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 EBS 이사장 누구예요? 유시춘 씨 네. 누구예요? 유시민 누나인데 이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두 번 연임을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요 정말 그 골 때린 저뭐 그 맞아요. 뭐 사건으로 지금 마약 마약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이 교육방송 이사장이라고요? 뭘 교육하는데요? 뭘 교육하죠? 교육방송 이사 자기 아들을 마약 사건으로 구속시켰는데 그 자기 아들 관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EBS 이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EBS가 딴 방송도 아니잖아요. 교육방송이에요. 교육방송. 네? 예. 그거를 두 번 시켜줬어요. 두 번을. 두 번이나 연임. 예? 유시민 누나라고 두 번을 시켜줬으면 두 번을.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야, 이게 이런 자들이 무슨 언론 자유를 이야기를 해? 언론의 뭐 공정성을 이야기를 해? 지금 저는 그 언론 노조애들이 뭐 시위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명이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발을 해서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지만, 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KBS와 MBC는 그냥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사수를 뭐 수명으로 늘려갖고 이제 계속 이제 자기들이 그냥 헤쳐먹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MBC가요, 돈 버는 구조가 뭐냐면 이 새로운 데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옛날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찍었던 거, 그거 요즘 유튜브에 올려갖고요. 그거로 짭짤하게 재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막 높아지잖아요. 이거 드라마 같은 거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노조라 있는 작자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언론 환경에서 뭔가 새롭게 돈 버는 게 아니고 과거 정말 선배들이 해놨던 그걸 갖다 끄잡아내서 그거 파리해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영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게 경영 잘하고 있는 겁니까? 참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언론이 특히 이제 좌파들이 뭐 우파와 좌파 간에 이거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자들이 지금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롯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요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딱 타켓을 잡고 그냥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요즘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기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팩트 파인딩인데 팩트를 수집하는 건데 팩트 수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딱 주제에 맞춰서 그런 것들만 왜곡하고 그런 것들만 보도하는 이런 식의 지금 언론 활동이 되다 보니 기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언론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언론 자유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 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